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ATX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TX 세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허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용입니다. 이번 시즌의 시큐리티 팀의 ATX 스케줄인데요. 오늘의 세션은 ISE 멜트다운 방지를 위한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주로 ISE 구축 스케줄 체크 방법에 대한 소개, ISE 시스템 부하 및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소개, ISE 멜트다운 방지를 위한 모범 사례 소개, 그리고 ISE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소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질문을 올리실 때에는 꼭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션 마지막에도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하실 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후에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로는 남서영 프로님이 계시고요. 패널리스트로는 한용 프로, 신정석 프로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서영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ISE 두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ISE 멜트다운 방지를 위한 최적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과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E 시스템 과부하 때문에 서비스가 끊기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SE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사용자 인증 요청을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처리 속도가 엄청 느리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 내부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회사 직원분들이 출근해서 거의 동일한 시간에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동시에 많은 양의 접속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IS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들 때문에 ISE 과부하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저희 시스코에서 제안해 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 설정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ISE 작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젠다를 모두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요 ISE 구축 규모에 대한 검증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ISE 부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 시스코 베스트 프랙티스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ISE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두 번의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 슬라이드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잠시 뒤에 데모에서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세션의 첫 번째 내용인 요 ISE 구축 스케일에 대한 점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를 구축을 하기 전에 아마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그리고 뭐 회사 요구에 맞게 애초에 다 이렇게 이미 플랜을 짜서 IS를 이미 다 구축을 한 건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다시 구축 방식을 재점검을 해야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뭐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 접속 요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거나 점점 많아지거나 그리고 사무실 위치가 또 변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원인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ISE 구축 환경을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한 방식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기들은 이게 매일마다 처리하는 작업량이 이미 맥시멈에 도달을 해서 이 기기 이쪽의 기기를 더 구축을 해서 스케일을 더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들은 전에는 매일마다 처리하는 접속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변화된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지금은 접속 요청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 장비는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신분 인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증 패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콘커런트 인증, 다른 하나는 스포라딕 인증. 요 콘커런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인증 요청을 하는 건데 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매일 아침 수백 명, 수천 명 학생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 요청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많은 회사 직원분들이 동시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회사 네트워크 접속 요청을 보낸다든가 이런 게 다 요 콘커런트 인증에 속하고요. 요 콘커런트 인증과 반대로 스포라디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 직원분들이 오전 9시에 동시에 네트워크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특성상 시간차를 두고 뭐 9시에 회사 출근해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 아니면 어,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녁에 접속 요청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는 시간이 다 다를 때 이런 사례를 스포라디 인증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스포라디 인증보다는 요 콘커런트 인증이 짧은 시간 안에 인증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해서 작업 양을 분산시킬지, 분산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면 PSN 노드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서로 다른 구축 환경에서 매 ISE 모델마다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인증 요청 수예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이 각종 엔드포인트에서 오는 인증을 최대 몇 개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표인데 환경 영향 때문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의 구축을 할 때 PS의 노드 수를 결정을 할 때 저희는 동시에 생성되는 최대 세션 수, 최대 세션 수, 그리고 매 초마다 처리할 수 있는 라디어스와 타카스 인증 요청 수,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서로 들어가시면은 이 ISE 성능 및 구축 스케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보내면은 저장을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이미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매 PSN 노드가 몇 초마다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인증 요청 수인데요. 여러 대 PSN 노드를 구축을 해서
로드 밸런싱을 실현을 할 때 요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PA, 예를 들어서 PAP 방식 그리고 요 아이덴티티 스토어가 요 신분 인증 스토어를 AD를 사용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요 시스코 365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매 초마다 초당 175번이 175번이 인증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초당 175번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PS의 노드를 더 구축을 하는 방식으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만약에 이렇게 6대 PS의 노드를 구축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환경에서는 초당 최대 175 곱하기 6해서 최대 1050 정도의 50건 정도의 요청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 IS를 구축을 할 때 PS 노드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라디우스 인증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타카스나 다른 IS의 기능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는 각 모델마다 PS의 노드가 초당 처리 가능한 타카스 인증 세션 수 관련 정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카스 라디오스뿐만 아니라 포스처 기능, IS의 포스처 기능 또는 게스트 신분 인증도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처리량도 무조건 고려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열어서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IS를 처음 도입해서 구축을 하실 때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재구축이 필요할 때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플랜을 잘 짜시면은 이후에 운영을 하실 때 그 시스템이 과부하가 발생이 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IS의 시스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떤 원인들이 IS의 과부하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그 시스템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5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지연 및 밴드위스인데 네트워크 지연은 아시다시피 고객마다 또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세션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지연 문제에 대한 측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 뭐 예를 들어서 DNS 어슈런스, 위매니지, 그리고 머라키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여태까지 쭉 시간차를 두고 인증 요청을 보내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인증 요청을 보냈을 때 쉽게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IS의 응답 시간, 그리고 이 AD나 LDAP 같은 외부 아이덴티티 스토어 응답 시간이 느릴 때, 그리고 IS의 PS 노드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요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로그를 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시스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그 집중식 로그 관리 정책물을 통해서 모든 신분 인증 관련된 로그를 남기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 시스 로그를 스플렁크로 보내서 스플렁크의 대시보드에서 IS 신분 인증 관련 부하가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스플렁크를 하나의 원격 로그 서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세요. 이 문서는 제가 그 잠시 뒤에
오늘 ATS 세션이 거의 끝날 무렵에 요 문서를 찾아서 채팅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 요구에 맞게 어떻게 뭐 시스로그를 스플렁크에 보낼지를 그 문서를 참고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IS의 응답 시간을 체크를 하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치면은 요 IS의 응답 시간이 정상인지 아니면 느린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매 장비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명령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장비에서 명령어를 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응답 시간이 정확히 판단을 하냐면요. 결과에서 몇 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리트라이 같은 키워드, 리젝, 타임아웃 이런 키워드 값을 주요하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리트라이 값을 요 first request 값으로 나눴을 때, 요 값을 요 first request 값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하는데 만약에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상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 값들은 그 WLC에서 요 위에 show radius os static disk 이 명령어를 쳤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값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뭘 봐야 되냐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여기 첫 번째가 아니죠. 여기 봤을 때 요 first request 지금 요 first request가 지금 53327로 나와 있는데 아래 retry request가 6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60을 53327로 나눠서 이렇게 나눈 결과값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응답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준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게 이 아래에 accept response하고 reject response 이 두 개 값인데 만약에 요 reject response 요 값이 요 위에 accept response 값에 거의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를 초과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요 2610이 4923에 거의 접근하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IS 응답 시간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래를 봤을 때 여기 타임아웃 리퀘스트 얘는 지금 여기에 7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값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first request 53327로 나눴을 때 이 값이 10%를 초과하냐를 봐야 되는데 초과하면은 당연히 응답 시간이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 결과값을 얻어서 현재 응답 시간이 느린지요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AD도 그 ISE 외부 신분인증 스토어로서 얘가 그 응답 시간이 느려도 이것 때문에 ISE 부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D 응답 시간도 이 ISE 응답 시간 체크하는 것처럼 얘도 꼭 체크가 필요한데 이 AD 응답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은 저희 그 ISE GUI 화면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GUI 화면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탭 아래에 그 external identity source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AD diagnostics 툴이라고 있어요. 이 툴을 선택을 하면은 조금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란 테스트 나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AD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뭐 SRV 기록, DNS, NTP 이런 점검을 해서 이 AD의 각종 서비스가 정상인지를 체크를 하고 응답 시간이 양호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이렇게 이 점검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IS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요 AD 응답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게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다이아그 노스틱스 툴 말고도 요 옆을 보시면은
테스트 유저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기능을 또 따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뭘 넣냐면요. 여기에 AD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저네임하고 비밀번호를 적어야 돼요. AD에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용자하고 비밀번호를 적고,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환경하고 가장 가까운 AD 응답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요 응답 시간이 지금 이 환경에서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비슷한 요 결과값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AD가 그룹 정보를 가져오는 시간하고 애트리뷰트 정보를 가져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무리 신분 인증을 하는 그 피크 타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오전 9시 요럴 때 다들 출근할 때 이 시간대 인증하는 피크 타임이라고 해도, 이 피크 타임에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나온 결과하고 평소 피크 타임이 아닐 때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도 이것도 과부하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를 했을 때 AD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요 다이아그노스틱스 툴스 아래에 요 TCP 덤프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패킷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킷을 분석을 해서 AD와 ISE 사이에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응답 시간이 이렇게 느려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ISE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중에 마지막 ISE 요 PSN 워크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PSN 노드의 과부하가 일어나면은 ISE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I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 리포트를 통해서 요 PSN 노드의 부하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st Authentication by Day라는, 이게 이미 IS에 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뭐 30일 내에 인증 요청이 제일 많을 때가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개 PSA 노드의 평균 응답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이 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톱 N 리포트를 참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얘도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리포트고요. 얘는 여기에서 N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요구에 맞게 톱 5 Authentication by Network Device 혹은 톱 10 뭐 Authentication by Failure Reason, 인증에 실패한 원인들 중에 톱 10 원인이 어떻게 되냐, 이런 형식으로 리포트를 커스텀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ISE 화면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ISE 화면 공유할게요. 네,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ISE GUI 화면이고요. 오늘 준비한 요 ISE 버전이 3.0 버전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지금 저희가 IS에 들어왔을 때 요 대시보드 화면 아래 요 몇 개 위젯이 오늘 말씀드린 모니터링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요 스크롤 아래로 내려서 요 시스템 서머리를 보시면은 그 시스템 서머리라는 위젯이 아마 있을 건데, 얘는 시간을 뭐 24시간 아니면 뭐 1시간으로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환경에 ISE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느 노드를 볼
볼지 노드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요거 IST2 볼지 ISC3 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노드의 CPU 사용률, 뭐 메모리 사용률, 뭐 인증 지연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바로 왼쪽에 아마 알람이라는 위젯도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그 알람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매 3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쭉 봤을 때 내가 찾고 싶은 뭐 알람 내용이 없다. 너무 많아서 찾기 귀찮다 하면은 요 네임에 적어서 필터해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라고 한번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은 저 다른 환경 하나 바꿔서 볼게요. 여기에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위젯이 없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hi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아래에 여기에 관련된 알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검색이 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저는 이 환경에서는 hi로 시작되는 요 알람 관련된 요 내용이 지금 없어서 이 알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뜨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뜨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high application latency 아니면은 뭐 high memory utilization 이렇게 알람이 떴다가 할 경우에는 아래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high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알람들이 자꾸 검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시스템 부하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high라고 입력을 했을 때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요 당분간은 여기에 관련된 알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이런 위젯들을 주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 관련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포트를 보시려면은 여기 오퍼레이션 요 탭에 가서 보면은 여기 리포트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요 리포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 왼쪽에 요 리포트를 펼치시면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그런 리포트들이고 여기에서 엔드포인트 앤 유저를 제가 펼쳐서 여기에서 보면은 authentication summary 요 authentication summary를 볼게요. 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방법은 우선은 시간 범위를 정해주세요. 뭐 오늘 아니면은 last 뭐 30일 이렇게 하고 고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다고는 저희 데모 환경이라서 데이터가 없다고는 나오지만 이렇게 고를 눌러서 나오면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매일마다 발생이 되는 라디오스 인증 요청 횟수가 뜨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볼 수 없는데 제가 전에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 나왔던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슬라이드에 붙였는데 그 잠깐 슬라이드에 가서 이렇게 30일로 했을 때 나온 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30일 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마다 라디우스 인증 요청 상황이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녹색은 인증 요청이 패스가 된 거고 요 오렌지색, 요 빨간색은 오렌지색은 요청이 실패가 된 건데 여기에서 저희는 어느 날에 인증 요청이 제일 많은지 가장 많은지를 알아낼 수 있고 어느 날에 실패한 건수가 가장 많은지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크롤 더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Authentication by Day and Quick Link라는 리스트가 나온 아까는
더 표 모양으로 나왔잖아요. 스크롤 더 아래로 내려주면은 여러 형식으로도 또 제공을 해요. 여기에선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죠. 위에 차트와 아까 보셨던 그 도표와 마찬가지로 패스한 게 몇 개, 뭐 실패한 건수 몇 개, 그리고 실패한 요 인증 요청 건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는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요 옆을 보시면은 하루의 평균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의 피크일 때 응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피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0으로 나와 있지만 뭐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중에서 실패한 인증 요청이 뭔지를 여기 예를 들어서 2라고 나왔어요. 왜 실패를 했는지 요걸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2를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라디오스 오선티케이션이라는 창이 새로 열리게 되고 요 아래에는 관련된 모든 인증 실패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언제 인증 실패를 했는지, 뭐 사용자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게 되고 여기 옆에 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구체적인 실패 원인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시 그 저희가 고 눌렀을 때 나왔던 그 리포트 화면에 가서 스크롤을 더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또 이렇게 Authentication by Failure Reason이라고 실패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 따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인증 실패한 원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가 유저 디세이블, 유저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요 원인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토탈 횟수를 선택을 하면은 요 실패한 원인에 속하는 인증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더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더 내리게 되면은 그 더 아랫부분은 제가 캡처를 하지는 않았는데 뭐 아이덴티티 그룹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도 있고 AD 어디에서 외부 스토어에서 검색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도 있고 아이덴티티 그룹 그리고 아이덴티티 스토어에 따라서 나눈 것도 있고 ISE 서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아래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일주일 혹은 30일 이내에 IS에서 처리한 인증 요청에 대한 전체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어선티케이션 서머리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서 원하시는 분류를 찾아서 보시면서 분석을 더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ISE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어선티케이션 서머리 관련된 거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렸던 톱앤 리포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요 엔드포인트 앤 유저 아래 있어요.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아래 톱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톱앤 authentication by access 더 느릴 수 없네요. 여기 톱앤 authentication by access service 그리고 톱앤 authentication by failure reason 인증 실패한 원인에 따라서 톱5로 나눠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인증 실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authentication by network device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순서를 매긴 거고 요거는 by 유저에 대해서 순서를 매긴 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에 따라 분류를 선택을 하고 요걸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일로 하고 랭킹은 지금 디폴트가 톱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톱 10, 톱 50, 톱 100 다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톱 10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고를 누르면은 요 아래에
선택한 필터 항목에 따라서 결과가 뜨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가 없는 거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전에 다른 환경에서 어, 이렇게 해보고 나온 결과를 캡처한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 화면인데 이렇게 결과가 뜨게 됩니다. 최근 30일 이내에 인증 요청을 처리한 네트워크 장비들 중에서 톱 10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막대기 아래쪽에 여기 여기 어느 네트워크 장비인지 다 나와 있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톱 10은 많은데 이게 어느 장비인지는 보실 수 없잖아요. 근데 리포트 보시면은 여기 아래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장비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도표 모양으로 보고 더 스크롤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각 장비마다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또 이런 형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다시 GUI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로 본 거잖아요. 유저별로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인증 요청을 보낸 사용자들에 대해서 뭐 톱 10, 뭐 일주일, 그거를 누르면은 인증 요청을 제일 많이 보낸 톱 10을 필터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도표 모양으로 어느 유저가 인증 요청을 제일 많이 보내는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에서 필터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다이아고 노스틱스라고 있는데 얘를 펼쳐보면은 여기에 헬스 서머리라고 있어요. 얘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인데 들어와서 우선은 노드를 먼저 하나 선택을 하겠고요. 노드 하나 선택을 하고 시간 범위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또 시간 범위를 선택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얘가 뭐냐면은 어제의 이 ISE 노드가 어제 매 1시간마다 CPU 사용률 스크롤 더 내려주면은 메모리 사용률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보면은 스크롤 내려오면은 많아요. 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제 하루 사이에 언제 CPU 메모리 사용률이 제일 높았는지를 이런 형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포트 관련된 거고 계속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 다이아그노스틱스 아래 보시면은 여기 키 퍼포먼스 매트릭스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필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드밴스드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시간 범위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라스트 30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필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선택한 시간 범위 안에 각 종류의 퍼포먼스 값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화면에 또 데이터가 없네요. 데이터가 없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 환경에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0분으로 하고 필터를 누르면은
로딩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필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결과값이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 리퀘스트 매 1시간마다 들어온 인증 요청 수, 매 1시간마다 몇 개의 인증 요청이 MNT의 로그로 남았는지. 그리고 여기 스크롤이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더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에버리지 로드, 평균 부하값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에버리지 TPS 트랜잭션 뭐 per second라고 해서 초당 처리 건수, 즉 초당 교환되는 데이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아마 latency per request라고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청 건수의 평균 지연 상황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매 항목마다 여기 나와 있는 결과에 어느 정도 수치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GUI 화면에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시에라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시에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하나 등록을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 유용한 커맨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제가 IS21 요 장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여기에서 SH 메모리 요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렇게 치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스웻 메모리 상태도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 스톱 이렇게 치면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자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안 돼.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테크톱으로 치면은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리눅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온 결과가 매 5초마다 각각 그 프로세스 CPU하고 메모리 사용량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5초에 한 번씩 이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요 명령어 치고 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값을 보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려면은 컨트롤 C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I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번째, Generate Daily KPM Stats. 요거는 뭐냐면은 매일 그 KPM 리포트를 뽑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누르면 뽑을 수 있는데, KPM이 뭐냐면요. 방금 제가 GUI에서 보여드렸던 그 키 퍼포먼스 매트릭 있잖아요. 요게 KPM이에요. 그래서 그 GUI 화면에서 아까 그 키 퍼포먼스 매트릭스 보셔도 되고, 요렇게 CLI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12번째.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2번째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확인을 하고 싶다면은 12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보면은 엑셀 형식으로 이 리포트를 뽑을 건데 여기에 동의를 하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Y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제너레이트를 하고 여기
컴플리트 엑셀 형식으로 이렇게 뽑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요 리포트는 해당 IS 장비 로컬 디스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말고도 1부터 27까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옵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GUI 화면이 아니더라도 요 CLI 화면에서 원하시는 리포트나 요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AD 응답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아래에 여기 에스턴 아이덴티티 여기에 들어가서 AD를 선택을 할게요. 이 중에 AD를 선택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죄송하지만 화면을 조금 작게 할게요.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요 IS 첫 번째가 하나 선택해서 다이아그노스틱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방금 보셨던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란 테스트 너를 누르면은 눌러서 요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몇 개가 이렇게 다 끝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가 뜨게 됩니다. 보면은 스테터스가 다 successful로 뜹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successful로 뜨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경고가 뜨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떴다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해서 요 위를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기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하면은 View Test Detail 눌러서 Warning and Failure 요거로 들어가서 테스트 실패된 원인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정기적으로 돌릴 수 있게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제가 요걸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요 다이아그노스틱스 말고 옆에 테스트 유저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AD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 적어서 응답 시간을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정보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테스트.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success라고 나오고 아래를 보시면은 authentication time이 대충 49ms AD 그룹 정보를 캐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attribute 캐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가 현재 실제로 운영 중 환경에서 인증 요청해서 통과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인증 요청이 밀려오는 피크 타임이라고 해도 이 어센티케이션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데모 내용이었고요. 다시 저희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IS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저희가 권장드리는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 뭐 예를 들어서 WLC 스위치 같은 장비들인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WLC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 이 설정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 서버 타임아웃 요거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길게 설정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디폴트로는 2초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하면은 요걸 5초로 변경을 해서
ISE가 AD 혹은 LDAP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인증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라디오스 어그리시브 페이어버 이 기능은 얘는 디폴트로 켜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꺼주셔도 되세요. 이 기능이 뭐냐면은 만약에 인증 요청을 보낸 단말기들 중에서 하나라도 인증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WRC는 페이어버 기능으로 인해서 바로 다른 라디오 서버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빈번하게 응답 없음으로 라디오스 서버 표시되고 다른 PSN으로 장애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는 걸 저희는 사실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이 기능을 꺼주시면은 어떠냐면요. 3번의 단말기에 인증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만 페이어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서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꺼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요. Fast Transition 요 기능을 enable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얘는 802.11R에 향상된 기능이에요. 요 기능을 enable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AP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인증이 통과된 다음에 만약에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동일한 fast transition 도메인의 다른 AP로 빠르고 안전하게 로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간의 로밍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클라이언트 익스클루션 요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 예를 들면은 어느 단말기가 인증 요청을 보낼 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여러 번 로그인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일단은 인증 요청을 계속 보내지 않고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근데 어떤 단말기에서는 생각해낼 수 있는 비밀번호를 다 시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인증 요청을 보내거나 어떤 사용자들은 이런 시도를 악용해서 서버의 과부하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몇 초에 한 번씩 끊임없이 인증 요청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라디오 서버 과부하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익스클루션 이 기능을 켜주시면 보통은 시간을 60초에서 300초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켜고 얘를 180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단말기가 180초 안에 만약에 여러 번 인증 요청을 보내는데 인증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인증 요청을 더 보내지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인터림 라디어스 어카운팅 이것도 이네이블 하는 걸 활성화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ISE는 따로 세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ISE가 전에 이미 리스트에 저장했던 어느 한 단말기로부터 5일 동안 따로 세션 어카운팅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리스트로부터 이 세션 정보를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ISE는 이 단말기는 더 이상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지 않는 단말기라고 단정을 짓는데 근데 WLC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두 개 장비 간의 정보 동기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기능을 활성화해서 요 인터벌을 0으로 설정을 하면은 WLC에서 단말기 정보들을 IS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WLC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이고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환경에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여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도 따로 있어요.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IS 관련해서는 이렇게 4가지 저희가 권장하는 설정이 있는데 우선은 Attribute Filter 이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프로파일링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네이블 해주시고 스테인리스 세션 리즘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EAP TLS를 사용을 해서 재인증을 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이것도 활성화하는 걸 권장드리고 세 번째 거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사용자 쪽에서 여러 번 끊임없이 인증 요청을 보내는 걸 리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로그인 시도 실패 횟수를 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하면은
60초 안에는 인증 요청을 받지 않는 걸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Allowed Protocol. 이 설정 화면에서는 여기에 가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은 가급적이면 다 체크를 풀어주시고 딱 필요한 프로토콜만 체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 네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이 라디우스 로드 밸런싱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드 밸런스 구현을 하려면은 IS에서만 설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코의 뭐 어플리케이션 뭐 컨트롤 엔진 뭐 엔진 AC 혹은 F5 로드 트래픽 매니저 LTM 이런 제품을 통해서 ISC 로드 밸런스를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에 IS에서 로드 밸런스 설정을 하신 적 없으시면 이 설정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라디어스 로드 밸런싱의 전체 워크플로우고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설정들이 어느 정도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가 로드 밸런스 설정을 할 때 우선은 이 설정에 필요한 PSN 노드를 요 모두 한 개 그룹에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개 PSN 노드를 PSN 클러스터처럼 노드 그룹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 매 PSN 노드마다 각자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노드가 다 이렇게 로드 밸런스 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장비는 가상 IP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 NAD 장비.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서 라디오스 서버를 적어야 되잖아요. 서버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은 뭐 PSN IP 주소를 적는데 로드 밸런스 할 때는 이 PSN IP 주소 적는 게 아니라 요 로드 밸런스 가상 IP를 적어요. 혹은 요 가상 IP에 FQDN을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나면은 만약에 여기 엔드포인트에서 인증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NAD를 통해서 이렇게 로드 밸런스 장비로 요청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요청을 뒤에 있는 PSN 노드에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엔드포인트에서 또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스티키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요청이 동일한 엔드포인트에서 온 요청임을 확인을 하게 되고 전에 이 요청을 처리했던 PSN 노드에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PSN 노드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은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로드 밸런스 장비를 통해서 NAD에 보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나 뭐 NAD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로드 밸런스에서 응답을 보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 값은 뒤에 있는 이 PS의 노드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에 슬라이드로 가서 보면은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S에서 모든 PSN 노드를 다 한 개의 그룹에 넣어야 하고 로드 밸런서 가상 IP 설정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IS에 설정한 로드 밸런서 가상 IP를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스위치 쪽으로 가서 라디오스 서버 IP를 PSN IP 주소, 노드 IP가 아닌 로드 밸런스 가상 IP를 넣어야 하고 이 로드 밸런스 쪽에서는 뭐 헬스 프로비 설정을 해서 로드 밸런스로부터 주기적으로 PSN에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PSN 노드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로드 밸런서 쪽에서 그 스티키 애트리뷰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명령어로 속성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요 calling station ID. 얘는 그 엔드포인트의 맥 주소예요. 그리고 요 frame IP 어드레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어로 속성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사용하고 계시는 로드 밸런스 장비의 설정 가이드를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로드 밸런스 장비의 패키 프래그멘테이션, 패키 단편화가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이 로드 밸런스 장비가 허용하는 요 조각 사이즈 값이 적당해야 하는데, 만약에 값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단편화된 패킷을 드롭시키는 형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설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문서를 참고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드 밸런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설정 순서였고, 그리고 저희가 권장드리는 요 라디어스 로드 밸런싱 요 베스트 프랙티스는 사실 방금 설정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로드 밸런스를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요 리처빌리티. 모든 PS에는 나트를 거치지 않고 펜, MNT 로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펜, 두 번째는 이 PSN, 로드 인증서 관련해서 CSR 문서를 생성을 할 때 로드 밸런서 장비에 가상 IP나 IPQDN을 이 샘필드에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인증서를 신청을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언급드린 스티키 애트리뷰 설정 부분이에요. 저희가 콜링 스테이션 아이디 기반으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네 번째는 스위치에서 COA 설정을 할 때 PSN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A 서버 라디어스 다이나믹 어서 이런 명령을 치고 설정할 때 PSN 노드에 실제 IP 주소를 넣어야 하고, 그리고 로드 밸런스 장비를 IS에 NAD 장비로 추가를 해야 PSN 노드가 테스트 인증에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Snet 소스 요 나트 요것을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권장드리는 로드 밸런싱 설정이었고, 시작해서 요 AD 및 요 LDAP 모범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만약에 규모가 큰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하면은 먼저 로컬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외부에도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때 PSN이 로컬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려면은 AD 서버에서 이 사이트 앤 서비스 이 툴을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서버넷에서 서버넷 사이트 설정을 하면은 서버넷 사이트 설정을 하면은 PSN 노드가 AD에 연결 시도를 할 때 자동으로 PSN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아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DA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S에서 LDAP을 추가를 할 때 여기에 커넥션 탭 아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LDAP이 2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LDAP을 프라이머리 서버로 하고 해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위에 요 부분 세컨드리 요 부분이에요. 세컨드리 서버 이네블 요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조금 거리가 있는 요 LDAP은 요 세컨더리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H의 구현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2개 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그리고 아래 요거 specify server for each ISE node 요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매 PSN 노드마다 각각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LDAP을 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커넥션 타입의 아래에 쭉 아래쪽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글자가 작게 나오는데 요 First Reconnect Every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뜻은 15분마다 IS와 LDAP 정보 동기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옵션을 체크해서 정보 싱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IS 주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방금 소개해드린 IS에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엔드포인트 애트리뷰 필터 옵션은 얘가 어디에 있냐면요. 얘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스템 아래에 요 세팅에 있어요. 여기에서 프로파일링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 endpoint attribute filter 옵션이 디폴트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는 이 기능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체크를 하면은 IS는 일부분의 애트리뷰트만 속성만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 애트리뷰트가 몇백 개 정도 된다고 할 때 이 기능을 체크를 하면은 IS에서는 시스코에서 사전에 정의한 프로파일링 폴리시 안에 필요한 애트리뷰트만 수집을 하고 필요 없는 애들은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필요한 애트리뷰트만 IS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라서 이 프로파일링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애트리뷰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 대신에 그 프로파일링 조건과 정책을 따로 또 생성을 해서 수집하려는 애트리뷰트 요거를 정책에 추가를 하면은 관련된 요 애트리뷰트를 IS에서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장드리는 두 번째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요. 폴리시 아래에 폴리시 엘리먼트 여기에 그러니까 그 얼러 프로토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오센티케이션 아래 얼러 프로토콜 여기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스템에서 사전에 정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allow EAP TLS 아래에 요 enable stateless session resume 요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디폴트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체크를 하고 아래 요 시간 설정을 요 시간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EAP TLS 클라이언트가 신분을 재요청을 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요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IS는 그 EAP TLS 클라이언트에 세션 티켓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신분 인증을 다시 재요청을 할 때 요 티켓을 티켓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무 PSN에 전달을 하면은 요 인증 통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옵션만 그렇다고 요 옵션만 활성화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옵션도 같이 더 켜주셔야 해요. 다른 옵션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 요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세팅에 들어가서 왼쪽에 요 프로토콜에 아까 요 TLS, EAP TLS에 들어가서 요거 enable EAP TLS 세션 이좀 요것도 같이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아래 요 세션 티켓 타임아웃 요것도 요 시간을 아까 그 시간이랑 설정을 같게 해주시고요. 요 두 것을 다 체크를 해줘야 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거는 여기 바로 아래 라디오스 쪽에 있는데 첫 번째 서프레스 리피티드 failed client 옵션 이 옵션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옵션을 얘를 활성화하면은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반복적으로 인증에 실패한 클라이언트의 인증 요청을 막아버리는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인증 요청이 많아지는 걸 줄일 수 있고 요 아래 보시면은 리젝 라디오스 쪽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번, 60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인증 요청이 5번 실패를 했을 경우에 60분 안에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인증을 못하게 막아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의적인 반복된 인증 요청이 이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는 폴리시 아래요. 폴리시 엘리먼트 아래에 요 리저트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요. allow 프로토콜 여기로 들어가서 또 하나 선택을 하겠고요. 보면 여기 allowed 프로토콜 아래에 프로토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환경에서 굳이 이 모든 걸 다 체크를 할 필요는 없고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은 체크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시스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모두 4가지 옵션 설정 방법이었고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 세션 마지막 내용, IS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우선은 저희 시스코에서 권장드리는 버전을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software.cisco.com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시스코에서 권장드리는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노란색의 별표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이 버전이 현재 권장하는 버전이에요. 현재는 3.1.0 버전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현재 2점대 버전 사용 중이시면은 나중에 3점대로 업그레이드 준비를 하셔야 하고 이 버전 내용 말고도 최신 패치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ISE 업데이트하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패치를 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버그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고 시스템 성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과부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변하는 네트워크 환경하고 또 갑자기 뭐 생길 수 있는 동시 인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ISE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ISE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요. 구축 방식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혹시 PSN 노드를 더 추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설정 방법으로 ISE와 AD, LDAP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로드 밸런스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요 설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ISE 시스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ISE 버전은 항상 시스코에서 권장하는 그 버전으로 하고 패치 파일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님한테 드릴게요. 네, 브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Q&A 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제 올라온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NG5 제품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션명은 NAT 기능 소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11월 25일 오후 2시이고요. 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세션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이벤트가 꺼지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채팅창에 링크 2개를 더 붙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된 문서 내용인데 그 링크 저장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